1905년 강제로 일산의격을 체결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곧바로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인해 졸지에 청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조선인들은 비암산 일송정에 올라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랬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흘렀다. (1919년 3월 1일)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엿새 후 이 소식이 용정에 전해졌다. 3월 7일 날 조선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가 상품 속에 섞여서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이 소식을 접하고 용정을 비롯한 이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도 빨리 일어나자 호소를 하거든요. 이래서 3월 13일 날 그날은 장날입니다. 용정에서 3월 13일 연변 지역의 2만여 명 대중들이 조선의 독립을 선포하고 조선의 3.1 운동을 성원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이 땅에서 물러날 걸 요구를 합니다. 용정은 물론 연길, 화룡, 도문 등에서 모인 2만여 명의 조선인들은 독립선언 포고문을 낭독한 뒤 간도 주재 일본 총영사관으로 향했다. 이곳은 간도에 사는 조선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뿐 아니라 독립투사들을 체포해 잔인한 고문을 일삼던 곳. 당장에서 열이 죽고 모두 48명이 부상당하고 94명이 체포당하는 이런 큰 듀얼 사건이 일어납니다. 희생자들은 조선으로 향하는 길목에 묻혔다. 이곳에는 3.13 반일운동 희생자 19명 중 13명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이 사건에서 참가자들을 뭘 느끼는가 하면 일본 침략자들과 싸우려면 반드시 무장투쟁을 해야지 화평의 방법은 안 된다. 무장투쟁을 하자. 이듬해인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들은 일본군 제19사단 1개 대대를 이곳으로 유인했다. 골짜기에 매복한 독립군들은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고 10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독립군 전사자는 4명에 불과할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였다. 김좌진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들은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엿새 동안 두만강 상류 화령현 일대에서 5천여 명의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또 한 번 대승을 거둔다. 이른바 청살리 대첩이다. 연이은 패배에 분노한 일본은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일본 영사관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2만여 명의 일본군을 간도에 파견했다. 일본군은 간도에 사는 조선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웠다. 경신년 10월부터 2달간 벌어진 대학살로 희생된 조선인의 수는 공식 집계 3,469명, 비공식 집계 3만여 명에 이른다. 항일 독립군인 고려혁명군 외교부를 이끌었던 고 윤낙세 부장은 슬하에 3남매를 뒀다. 독립군의 자손들은 일본군을 피해 만주벌판을 떠돌았고 변변한 재산이 없어 가난에 시달렸다. 고 윤낙세 부장의 장손인 윤은일 씨는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사촌 동생과 함께 자랐다. 어목했던 그 시절 독립군 후손들의 삶은 유난히 힘겨웠다. 며칠씩에 굶었대. 며칠씩 굶으면서 그런 시대에 자기 부모가 있었더라게 되면 그런 고생 아예 하고 그렇게 일찍이 돌아 안 가지 그게.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 돌아갈 때 27에 돌아갔어. 27에.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항복선언과 함께 한반도는 광복을 맞이했다. 한반도의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이 교차하는 사이 간도에 남아있던 조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됐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한 중국 공산당은 1952년 2월 민족구역 자치 실시 요강을 선포했고
이에 따라 중국 동북 지역의 유일한 소수민족 자치지역인 연변조선족 자치구가 수립됐다. 이때부터 110만여 명의 조선인들은 조선족이라 불렸다.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조선족들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으로 인해 집단 농장으로 편입됐다. 하지만 성급하게 적용된 공산주의 경제 정책은 실패를 거듭했다. 뭐 그때 당시에는 중국의 이게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돼도 아주 구찬식입니다. 구찬식 때문에 뭐 중국 전역이 워낙 그렇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특히 중국의 뭐 60년대 대기왕이 들면서 고생하는 거는 엄청했는데 문제는 어느 때부터 고생이 더 심했냐, 문화대혁명 때. 1961년까지 이어진 대기근으로 권력 기반이 약화된 마오쩌둥은 1966년 문화대혁명을 제창해 홍위병의 광풍을 불러일으킨다. 민족주의를 반혁명으로 간주한 홍위병들은 한글 사용과 한복 착용을 금지시키고 민족주의 성향의 지식인들을 대거 숙청했다. 가장 중요한 게 할아버지 그 옛날에 독립운동을 한 그 역사 외에도 할아버지 또 역사 반혁명을 몰렸어요. 그 통나무 딱 깎아갖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거야. 거기다 씌워놓고서리 산 때리는 거야. 승인하라는 얘기지. 그냥 승인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미열로 아버님이 사망을 했습니다만은 후에 그것이가 해명됐지만은 그것이가 이 가문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고 윤낙세의 장손 운일 씨는 민족학교 교사가 됐고 사촌 동생 운걸 씨는 연변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연변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로 근무하던 운걸 씨는 오래지 않아 의사직을 내려놓았다. 어떤 계기를 하게 되면 어릴 적부터 아버님이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어요. 이 산은 한 사람 병밖에 고치지 못한다. 보니까 언론에는 그 사회를 리드하고 국민이 알 권리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이건 내가 이 사일이 적정치 않다. 의학책 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그 옛날에 의학책들이가 평소에는 내가 또 이건 정신과 평소에 또 혹시나 그 약물이 뭐 필요하겠는 가서 내가 둔 것 같아요. 이게 요즘도 가끔 의학책은 보세요? 안 봐. 잘 안 보고. 윤은걸 씨는 연변방송국 의학전문 기자를 거쳐 현재 흑룡강신문 길림성 지사장으로 활약 중이다. 윤은걸 씨는 슬아의 아들 하나를 뒀고 그의 아들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연변 지역에는 윤은걸 씨처럼 자녀를 해외로 떠나보낸 부모들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살아주는 게 아이들께는 큰 복이고 아이들도 지금 나가서 별반 무슨 건강하게 있으니까. 윤운일 씨 부부의 자녀 3남매 역시 한국과 미국, 일본에 거주 중이다. 이들은 퇴직연금으로 노년을 보내면서 변변히 만날 수조차 없는 자녀들의 행복을 기원할 뿐이다. 그 자식들이 가서 잘 보내고 우리는 노년에 우리끼리 잘 보내면 되고 건강하게. 그러면 되지.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 전체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5.7%인 반면 제중국 동포는 마이너스 4.8%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대도시와 해외로 이주하면서 연변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2.6%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11.3%보다도 높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연변만의 어떤 특수성이 아니라 당시 중국 전반의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죠. 산업화 초기 단계에 농촌 노동력들이 이제 도시로 이주하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것이고요. 중국을 이제 하해라고 합니다. 이제 바다에 뛰어들었다. 소위 말하는 이 시장 경제에 자기의 몸을 이제 투신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현상이 현상의 어떤 촉매제로 작용을 했던 것이 아마도 이제 92년 한중수교. 92년 한중수교는 이른바 코리안 드림의 시작점이었다. 연길에서 백두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화룡시 명암마을은 1900년 초 이주한 조선인들이 황무지를 개간해 세운 조선족 마을이다. 80년대 초 마을 주민의 수가 300여 명을 훌쩍 넘었으나
지금은 60여 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중국은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조선족들 교육 수준이 되게 높아요. 과거에는 대학생 입학률이 조선족이 제일 많아요. 그 민족성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황소파라도 교육시키거든. 그래서 대학 입학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교육. 명안마을에 사는 문미화 씨 부부 역시 한국에서 돈을 벌어 아들의 교육비를 마련했다. 아들은 북경대학교를 졸업한 뒤 우리나라의 사법고시와 비슷한 검찰원 시험에 합격했다. 다 자신의 노력이죠 뭐. 뭐 이렇게 특별히 뭔가를 해주시거나 하셨고요. 부모들은 뒷시발한 게 돈 대주는 게 뒷시발이죠 뭐. 그다음 자체의 노력이. 농사지셔서 학비 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한국 가서 돈 벌었어요 뭐. 그렇게 보내고. 지난 2010년 기준 제중국 동포의 대학 이상 진학률은 남자 4.5%, 여자 6.1%로 한족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연변대학교 조선문학 석사과정인 허예경 씨의 부모님도 한국에서 일한 지 올해로 10년째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일하고 자식들은 여기서 홀로 아니면 친척집에 아니면 할머니들이 많이 기르고 있어요. 애들을. 그럼 우리 허예경 학생은 누구랑? 외할머니랑. 아, 외할머니랑? 네, 할머니. 사세요? 네, 중학교 3학년부터 저를 대학까지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인구 유출은 민족 교육의 위기를 초래했다. 지난 95년에 폐교된 장항소학교는 우리 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공부하던 민족학교였다. 1990년 1,500여 개를 훌쩍 넘었던 조선족 민족학교는 한중 수교 직후부터 10년 만에 절반이 넘는 850여 개 학교가 폐교됐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되게 굉장히 이 애들한테 미안해요. 왜? 저같이 교사하던 분들이 한국에 꽤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학교가 많이 무너졌다고 일명 표현하는데 교실이 무너졌어요. 교사들이 없으니까. 교육의 질이 이제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인근에 있는 좋은 학교를 가게 되죠. 그 학교는 한족 학교인 거예요. 민족학교 폐교로 한족 학교를 다닌 아이들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는커녕 언어조차 배울 기회가 없다.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 뭐 해보고 싶은 거나 뭐 보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친구 많이 사귀하고 싶어요. 친구를 많이 만나고 싶어요? 한국 친구요. 아이들의 한국어 교육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국 상해에 거주하는 김일화 씨는 딸과 함께 한국어 학원을 찾아왔다. 以后你学好韩国以后学好韩国语了想做什么呀？就是和爸爸妈妈什么的用韩文说话。 북경 상해 등 중국 내 대도시로 이주한 제중국 동포 자녀들의 민족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 공식 민족 학교가 전혀 없는 데다가 사립 학원조차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 민족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건 당연한 일이다. 98년에 북경으로 이주한 용정 출신 박옥란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딸을 어릴 때부터 국제학교에 보내 우리말을 배우게 했다. 딸 김보경 양은 지난 2013년 전국 청소년 장문 경신 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중국어 실력이 뛰어난 데다 한국어까지 유창하다.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 반의 한국 학생들의 그러니까 통역을 맡아주고요. 그러니까 학년에서도 통역을 맡아주고 이렇게 한국 애들이랑 중국 애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통역해주면서 애들이 친해지게 만들고 그렇게. 폐쇄된 군수공장을 예술특구로 단장한 북경 798 예술구에 제중국 동포 아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비영리 민족교육기관인 정음 우리말 학교의 첫 번째 졸업식이 열리는 날이다. 정음 우리말 학교는 제중국 동포 자녀들에게 6개월 과정으로 우리말과 민족의 역사, 문화 등을 가르치는 주말 학교다. 이거 뭐 하고 있어? 말을 하라 그러면 할 줄 아는데 나는 그네를 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희가 인원수를 제한을 해서 접수를 받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접수를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시는데 교실 상황도 있고 저희가 영리가 아니다 보니까 제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등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억지로 이거 입을 하네. 이거 참 그렇다. 정음 우리말 학교는 중국사회과학원 정신철 교수가 후원자들을 모집해 설립한 우리말 학교다. 학교 건물이 없어 이곳저곳을 떠돌며 120명의 아이들에게 민족의 언어와 역사, 문화를 가르쳤다. 드디어 이날
10명의 아이들이 첫 번째 졸업생이 됐다. 저 같은 경우는 2세대, 그리고 뭐 이게 3세대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동국에서 산 사람들은 다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이제 가끔 그렇게 물음을 던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하나, 뭐가 특징이나 할 때, 그래도 생각하면 어느 문자밖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제중국 동포들의 도시화율은 69%로 중국 전체 평균보다 약 20%가량 높은 수준이다. 도시화율이 높았던 만큼 대도시 거주자 자녀들의 민족 교육 역시 다른 소수 민족보다 앞서가고 있다. 학교에서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친구와 놀 수 있어서 제일 좋았어요. 옛날에는 이제 한국말 좀 알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책을 보고 하는 건 문제 없었는데 말하는 것하고 쓰는 것 잘 못했어요. 근데 한국 학교를 다니면서 말하는 것 잘하게 됐고 쓰는 것, 그 두 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으로서 그런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자긍심이 있죠. 왜냐면 우리 언어니까요. 우리 문화와 언어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한 세기 전 간도의 조선인들은 일송정에서 가곡 선구자로 알려진 용정의 노래를 부르며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랬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금 그들의 후손들은 도시화,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 그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큰 도시로 외국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기 민족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죠.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 때문에 저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역사, 문화를 전수해 줄 수 있는 이 길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일송정 푸른 서른 늙고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했던 선조들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이곳. 제중국 동포들은 또 한 세기 후에도 일송정 푸른 꿈이 잊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중국 교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조선족들이 한족들에 대해서 자본주의를 빨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먼저 떠버린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